안녕하십니까. 문성열의 월드스포츠입니다. 이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이제 11일부터 시작되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12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LA 다저스 대결로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농구로 치면 파이널 4 결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지난 디비전 시리즈도 그랬고 챔피언십 시리즈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연전입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십 시리즈는 이제 7차전까지 가면 7일 연속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투수력이 관건이죠.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예상 깨고 오클랜드 에이스를 이제 3승 1패로 눌렀습니다. 4년 연속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올라왔는데 와일드카드 시대, 이게 이제 1995년이에요. 1995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지구가 3개 지구가 되면서 와일드카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95년인데요, 항상. 4년 연속 이렇게 챔피언십 시리즈 올라온 팀이 이번 휴스턴 애스트로스.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이제 2017년부터 4년 연속.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2011년부터 2014년. 뉴욕 양키스 1998년부터 2001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1995년부터 99년. 4년 연속입니다. 다저스는 4년 연속은 못했습니다. 디비전 시리즈에서 탈락했으니까요. 이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이제 애틀랜타하고 LA 다저스인데, 애틀랜타가 마이애미 말린스의 돌풍을 잠재웠죠. 그래서 2001년 이후 19년 만에 챔피언십 시리즈에 올라왔습니다. 포스트 시즌 5경기에서 4경기를 완봉승을 했습니다. 이게 포스트 시즌에서는 4경기 완봉은 1905년 뉴욕 자이언츠가 월드 시리즈를 4경기 4승을 하면서 전부 완봉승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그 이후 포스트 시즌 4경기 완봉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영건들하고 1990년대, 2000년대 그 초반까지 이어졌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그 트로이카하고 비교가 되죠. 이 1995년 그렉 매덕스, 탐 글래빈, 존 스몰츠 트로이카였었죠. 매덕스하고 글래빈이 29살이고 스몰츠가 28살이었습니다. 그때 디비전 시리즈에서 3승을 거뒀는데 이 세 투수가 평균 자책점이 1.46이었습니다. 그리고 투구 이닝이 37이닝이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이제 불펜보다 선발진이 비중이 컸으니까 긴 이닝을 던졌죠. 그러니까 삼진과 볼넷 비율이 18대 9, WHIP가 0.95였는데 이번에 이 와일드카드하고 디비전 시리즈에서 3명의 투수 영건들은 2020년 영건들은 맥스 프리드, 이언 앤더슨, 카일 라이트인데 프리드가 제일 나이가 많죠. 26살. 이언 앤더슨 22살, 카일 라이트 25살입니다. 이 세 투수가 4승에 평균 자책점 1.16, 투구 이닝은 28.2이닝이에요. 그러니까 길진 않죠. 불펜을 더 많이 활용했으니까. 그리고 삼진과 볼넷 비율이 33대 5,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볼넷도 별로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WHIP도 0.87. 그래서 지금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상당히 앞으로도 전망이 밝은 게 여기 지금 마이크 소로카가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영건 3명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소로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또 로테이션 철벽이 되는 거죠. LA 다저스는 신데렐라 스토리를 쓰려고 했던 샌디에고를 3승으로 눌렀죠. 최근 5년 사이에 챔피언십 시리즈 4차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샌디에고와의 3경기에서 홈런 1개밖에 없었습니다. 홈런 1개밖에 없이 이렇게 23점을 뽑았는데 3차전에는 또 그 12득점이 홈런 1개도 없이 뽑은 거죠. 그러니까 3차전 동안은 홈런 1개 쳤다. 코디 벨린저가 유일하게 이제 홈런을 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공격이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969년 이후 1969년은 이제 이 동부 서부 지구가 들어온 거죠. 옛날에는 이제 리그로만 페넌트 레이스를 펼쳤는 건데 1969년 이후 홈런 1개 이하, 그러니까 홈런 1개 그 밑으로 뽑은 플레이오프 최다 득점입니다. 23득점이. 그리고 이 윌 스미스 포수는 포스트 시즌 사상 다저스에서는 첫 5안타를 친 선수예요. 5안타를 친 게 플레이오프에서 통산 9번째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2011년 엘버트 푸올스가 센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5안타를 친 적이 있고 포수로는 윌 스미스가 처음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윌 스미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애틀랜타하고 다저스가 맞붙으면 아마 경기 도중에
윌 스미스가 맞대결을 할 수도 있어요. 애틀랜타에는 불펜 투수 윌 스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3차례 맞붙었는데 모두 디비전 시리즈에서 맞붙었어요. 근데 1996년도 그때 트로이카 때는 애틀랜타가 다저스를 가볍게 3승으로 꺾은 적이 있었고, 2013년, 2018년 유현진 선수가 이제 다저스에 합류했을 때는 다저스가 애틀랜타를 3승 1패로 누른 바 있습니다.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제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도 이제 어떤 팀이 우승하고 탈락하는 게 결정이 되죠. 근데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팬들은 땅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지금 시리즈 5차전에 게릿 콜과 템파베이는 타일러 글래스노죠. 이 두 선수가 다 2011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지명한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 다 트레이드를 하고 지금 피츠버그가 없는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콜이 2011년 UCLA 나와갖고 드래프트 전체 1번으로 지명이 되고 2018년 1월 13일 날 휴스톤이랑 트레이드를 되죠. 그때 이제 온 선수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콜린 무란, 존 머스그로브 이런 선수들이 이제 4명이 피츠버그에 왔죠. 그리고 글래스노는 2011년 피츠버그가 5라운드로 지명을 합니다. 고등학생에 졸업하고서 이제 지명된 선수예요. 이 선수도 피츠버그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2018년 7월 31일 때 템파베이 레이스하고 트레이드를 하는데 그때 피츠버그는 크리스 아처를 데리고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 글래스노우하고 오스틴 매도우스를 주는데 이게 지금 이 두 선수가 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콜은 3일 휴식, 글래스노우는 2일 휴식. 근데 뭐 이 두 투수를 뭐 예전처럼 3일 휴식을 하고 나와서 뭐 투구수 뭐 완투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불펜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승부수를 던졌다고 그러지만 예전과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95년 와일드카드가 도입된 이후에요. 이렇게 짧은 휴식, 3일 휴식이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템파베이는 이 글래스노는 2일 휴식을 했는데 결국 템파베이는 불펜 야구를 하겠다는 거고 양키스는 좀 조금 더 길게 5이닝 정도 콜이 책임져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콜과 글래스노가 이런 짧은 휴식의 등판은 처음입니다. 두 선수 모두. 근데 95년 이후에 122명이 정상적인 4일 휴식이 아닌 3일 휴식 이렇게 들어왔어요. 122명이. 근데 성적이 어떻게 되냐? 30승 45패입니다. 승률 5할이 안 돼요. 이런 투수들 대부분 에이스급들이잖아요. 에이스급들을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저기 4선발, 5선발을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평균 자책점이 4.63입니다. 안 좋죠? 평균 투구 이닝 5.1이닝이에요. 긴 이닝 그렇게 던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팀 성적도 49승 73패. 그러니까 짧은 휴식을 해서 성공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아무튼 두 팀이 다 짧은 휴식을 하니까 이번에는 어떤 승자가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콜이 2년 연속 이 디비전 시리즈 5차전, 그러니까 위너 테이크스 올 게임, 그러니까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이 경기에 지금 연속으로 나오는데 상대가 템파베이예요. 휴스턴에서 그랬고 이번에 양키스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콜이 3일 쉬고 처음 등판하는데 결과를 이제 봐야겠죠. 근데 양키스는 5차전에 앞서서 또 팀의 레전더리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완 와이리 포드 91살로 세상을 떠났는데 올해 글쎄 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은 아니겠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지만 공교롭게도 2020 시즌에 그런 메이저리그의 레전더리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와이리 포드는 그러니까 양키스의 그 투수 상징입니다. 2년 동안 한국전쟁에 참여한 또 전쟁 영웅이기도 해요. 16년 동안 양키스에서만 활동을 하고 통산 236승을 거두고 평균 자책점 2.75. 그리고 6차례 월드시리즈 우승했고 10차례 올스타 게임, 1961년에 사이영상과 월드시리즈 MVP를 받았고 16번은 영국 결번이에요. 그리고 1974년에 명예전당에 헌액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포스트 시즌에서 이렇게 짧은 휴식을 하고 등판하는 이 콜과 그레스노 얘기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대기록이 나와요. 월드시리즈 사상
유일하게 퍼펙트 게임을 한 투수가 뉴욕 양키즈의 단 라슨이에요. 그 요기 베라랑 그 껴안는 장면 유명하죠. 1956년 월드 시리즈 사상 이제 브루클린 다저스를 상대로 퍼펙트 게임을 2대0 퍼펙트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틀 휴식 후에 등판한 경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 경기는 긴 이닝을 던지지 못했어요. 그 볼넷도 있고 그다음에 실점을 한 게 비자책점 그래서 긴 이닝 던지지 않고서 5차전에 나와서 대기록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휴식에 이런 대기록을 세운 투수는 단연 샌디 쿠펙스입니다. 샌디 쿠펙스가요, 1965년도에 월드 시리즈 26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자책점 2.04로 싸이 영상을 이제 봤는데, 미네소타 트윈스하고 당연히 1차전이 선발인데, 이날이 10월 6일이 유태인들의 속죄일이에요. 이 샌디 쿠펙스가 주이십니다. 요음 키프르라는 속죄일이어갖고 1차전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2차전에 나오는데 2차전에서 져요. 2차전에서 지는데 5차전에 나갑니다. 5차전에 나가갖고 7대0 완봉승을 거둡니다. 4안타에 삼진 10개. 그런 다음에 7차전 이틀 휴식을 한 다음에 나갑니다. 그리고서도 또 2대0 완봉승을 이끕니다. 3안타에 삼진 10개. 그래서 MVP를 받죠. 근데 샌디 쿠펙스는 그 월드 시리즈에서 MVP 2번 받아요. 1963년, 65년. 그리고 또 최근에 작고한 그 센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밥 깁슨도 1964년에 2차전, 5차전, 7차전. 마지막에 이틀 쉰 거죠. 9이닝 완투 했습니다. 근데 실점은 좀 많았어요. 5실점을 했는데 7대5로 이기고 그 해에는 64년도에는 2승 1패 평균 자책점이 3으로 MVP를 받아요. 근데 1967년도 또 보스턴 레드삭스를 상대로 해서는, 그러니까 64년도는 양키스 상대, 67년도는 보스턴 레드삭스를 상대로 했는데 1차전, 4차전, 7차전, 그러니까 3일 휴식하고 나서 계속 등판하고 완투를 하는데요. 3승에 평균 자책점 1, MVP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였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십시오.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상열의 월드스포츠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